신발 박스 같은 경우는 박스 겉면에다가 고유 바코드가 보이지 않게 한 번 더 부착을 해주시던지, 아니면은 저처럼 이렇게 비닐 포장을 한 번 더 해서 겉면에다가 바코드를 부착해 주시던지, 또 아니면은 박스로 재포장을 해주셔도 돼요. 이것 또한 박스 겉면에다가 바코드를 붙여주시면 되겠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앵코노미입니다. 오늘은 로켓 크로스 입고 과정을 제가 직접 포장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생생하게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컴퓨터로 로켓 크로스 입고 생성을 하시면요, 이렇게 세 가지 문서를 출력하실 수가 있어요. 한 개는 박스 겉면에 부착해야 하는 부착 문서고요, 또 한 개는 박스에 함께 동봉해야 할 동봉 문서, 그리고 나머지 한 개는 제품에 개별적으로 붙여줘야 할 쿠팡 바코드입니다. 보통 많은 분들께서 나이키 신발이나 아디다스 신발은 어떻게 보내야 하느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아디다스 신발을 대표 상품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우선 아디다스 상품이나 그 외에 여러가지 브랜드 제품을 보시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브랜드 바코드가 있습니다. 쿠팡 입고를 하실 때 아까 개별적으로 바코드 작업을 해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쿠팡 물류센터에서 바코드가 쿠팡 바코드가 아닌 다른 제품의 바코드가 있으면 이중 바코드라고 해가지고 회송을 시킵니다. 회송을 당하게 되면은 배송비를 한 번 지불하면 될 거를 두 번 지불을 해야 되고, 심지어는 착불로 옵니다. 착불로 온 상품들 또 새로 작업하고 이러면 귀찮겠죠. 그래서 제품 포장을 하실 때 이 제품의 고유 바코드가 보이지 않도록 쿠팡의 바코드로 덮어서 부착을 해줘야 합니다. 바코드를 하나 떼주시고요, 아디다스 바코드 위에다가 쿠팡 바코드를 부착해 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부착을 해서 한 박스에 모아서 상품을 보내주시면 되고요. 나이키 신발이나 아디다스 신발 같은 경우는 박스 훼손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박스 훼손이 조금 두려우신 분들은 아디다스 제품에다가 빈 바코드 있죠, 이게 바코드 용지인데 바코드 출력을 하진 않았습니다. 이 빈 바코드 용지를 여기 제품 바코드 택에다가 한번 붙여 주시고요, 이 제품을 이 PP 비닐 같은 데다가 한 번 더 포장을 하신 다음에 이 비닐 위에다가 쿠팡 바코드를 한 번 더 부착해 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요. 아디다스나 나이키 신발 박스 같은 경우는 박스 겉면에다가 고유 바코드가 보이지 않게 한 번 더 부착을 해주시던지, 아니면은 저처럼 이렇게 비닐 포장을 한 번 더 해서 겉면에다가 바코드를 부착해 주시던지, 또 아니면은 박스로 재포장을 해주셔도 돼요. 이것 또한 박스 겉면에다가 바코드를 붙여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신발이 아닌 다른 카테고리들 있죠, 뭐 모자나 의류 이런 것들도 제품 비닐에다가 기본적으로 한 번 더 재포장을 해주신 다음에 똑같이 바코드 택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바코드 작업과 제품 개별 포장 작업들이 다 끝났다면 이렇게 큰 박스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저는 로켓크로스 입고를 자주 하고 있기 때문에 제품을 주문하고 나면 나오는 큰 박스들 있죠, 큰 박스들은 버리지 않고 많이 모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장했던 제품들을 이 큰 박스 안에다가 하나씩 다 넣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넣어줄게요. 제가 조금 큰 박스를 들고 왔는데, 가능하시면은 내가 입고하는 수량에 맞는 박스 크기에 맞게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모아놓은 여러가지 에어캡이 있거든요. 이거를 넣어서 같이 포장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던졌을 때 상품 훼손이 되지 않도록 잘 넣어주세요. 잘 넣어주셨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넣어야 될 게 아까 설명드렸던 로켓크로스 동봉문서입니다. 동봉문서를 이런 식으로 같이 넣어주시고 박스를 덮어서 포장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포장이 되셨다면은 이제 부착 문서를 여기 박스 겉면에다가 올려준 다음에 한 번 더 테이핑 합니다. 테이핑 하실 때 비가 오고 이러면 이 바코드가 훼손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바코드 위에다가 테이핑을 한 번 더 해줍니다. 부착 문서를 부착하셨다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택배 송장을 옆에다가 붙여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로켓크로스 포장 완료입니다. 자, 이제 컴퓨터로 와서 몇 가지 더 추가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쿠팡 로켓크로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입고 전 어떤 준비물이 있고 어떤 식으로 포장을 하고 입고를 해야 원활하게 진행을 할 수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 영상 하나로 마무리 지어드리겠습니다. 입고 전 준비물입니다. 아까 제가 재포장 작업을 한 것처럼 포장을 하기 위한 부자재들이 먼저 있어야겠죠. 보통 의류, 모자, 가방 등등 기타 다른 부속품이 없는
대부분의 그록스 입고하는 제품들은 PP 봉투에 재포장을 하시면 됩니다. 택배 봉투나 폴리 포장 봉투는 엑센시몰에서 구입하시면 되고요. 간혹 파손 위험이 있는 그런 제품들은 박스에 하나씩 넣어서 포장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 나이키 신발이나 아디다스 신발도 박스 포장 한 번 더 하고 보내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박스는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에서 가격 비교하셔가지고 소량으로 구매하시면 됩니다. 추천드리는 사이트는 박스포유입니다. 여기가 소량 구매 대비 좀 저렴한 편이더라고요. 또 아까 제가 출력했던 여러가지 문서들 있죠. 기본적으로 문서 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프린터기가 구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프린터기는 로켓크로스 입고 외에도 업무 중에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으니까 꼭 구매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동봉문서나 부착문서는 A4 용지에 출력을 하시면 되는데, 우리 아까 제품에 개별적으로 부착했던 바코드 있죠. 바코드 스티커 용지가 따로 있습니다. 쿠팡에서 폼텍 LS3102 40칸짜리 제품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가로 4칸, 세로 10칸으로 이용 가능하고, 쿠팡 로켓크로스 입고 시에 흔하게 이용하고 있는 바코드 택입니다. 또 개별 포장이 끝난 뒤에는 제품들을 큰 박스에 한 번 더 포장을 해주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품을 주문한 뒤에 나온 큰 박스들은 다 버리지 마시고 몇 개는 구비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저기 위에 사진처럼 저는 큰 박스들은 다 버리지 않고 요요분으로 항상 들고 있습니다. 박스가 없으신 분들은 아파트 분리수거장이나 편의점 같은 데 나오는 박스 있으면 하나 가져와서 쓰셔도 되겠죠. 입고 방법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밀크런과 택배사를 통한 택배 입고입니다. 밀크런은 우리가 직접 택배 발송을 하는 게 아니라 쿠팡에서 직접 가지러 오는 픽업 서비스입니다. 밀크런은 대량 입고 시에 유리하고 일반 택배보다 저렴하게 이용이 가능하지만 일부 지역만 이용이 가능하고, 택배보다 실제 입고되는 기간이 꽤나 오래 걸립니다. 택배 입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접 송장을 출력해서 택배사를 통해 입고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팔레트나 큰 박스 여러 개를 입고시키는 게 아닌 소량으로 입고 시에 사용하는 게 좋고요. 우리가 직접 택배사를 통해 입고하는 거다 보니까 편하게 핸들링이 가능합니다. 다만 택배 규격이 커지면 가격이 5,000원, 비싸게는 7,000원까지도 넘어가기도 해요. 밀크런보다 가격대는 비싸지만 실제 입고되는 기간도 제품이 도착한 뒤에 평균적으로 하루 이틀 이내면 모두 입고가 잡힙니다. 초반에는 택배 입고를 이용하시다가 좀 물량이 많아지면은 밀크런 방법을 이용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계약 택배가 없으신 분들은 근처 편의점 택배나 우체국 이용하시면 됩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제품 포장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소비자가 물건을 주문하면 쿠팡 비닐에 한 번 더 재포장해서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쿠팡에서 물건 주문하면 박스에 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 비닐에 오는 경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비닐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쿠팡의 비닐 포장을 한 번 더 감안했을 때 내 제품이 어떤 포장에 알맞는지 직접 재량껏 잘 판단하셔서 포장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포장이 모두 끝났다면 쿠팡에서 지원하는 쿠팡 전용 바코드를 출력해서 제품에 아까 제가 붙인 것처럼 하나씩 붙여주시면 됩니다. 초기 로켓크로스 설정할 때 사이즈 정보를 적는 란이 있어요. 사이즈 정보는 실제 포장을 했을 때 규격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굳이 입력하지 않아도 쿠팡에서 직접 기입을 해주지만 내 실제 상품 규격과 맞지 않는 사이즈가 종종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규격을 직접 측정해서 기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사이즈가 여러 개라면 사이즈마다 모두 할 필요는 없고, 대표 사이즈 하나만 기입을 해도 거기에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는 자동으로 입력이 되더라고요. 아까 출력했던 두 개의 문서 기억나시나요? 내부 동성 문서와 부착 문서입니다. 동봉 문서는 한 포장 안에 여러 개의 모델이나 사이즈가 있는 경우 구분시켜주기 위해서 도와줘야 하는 문서입니다. 단일 옵션인 경우에는 동봉 문서가 필요가 없습니다. 부착 문서는 옵션 개수랑은 별개로 모든 입고하는 박스 겉면에다가 다 붙여주셔야 되고요. 위 사진처럼 입고 정보와 로켓크로스를 표시하는 부분이 한 면에 같이 나옵니다. 바코드가 젖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포장할 때 바코드 부분에 테이핑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바코드를 출력하다 보면 잉크나 프린터기 문제로 바코드 출력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평소보다 잉크 농도가 좀 옅어서 잘 보이지 않거나 그러면은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사이즈 정보 또한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일부 물류센터는 중짜 이상으로 제품 입고가 되지 않는 곳도 있기 때문에 규격에 맞지 않는 사이즈의 제품을 입고하게 되면 훼손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실제 사이즈 정보보다 더 높은 사이즈로 잡힐 수도 있고, 사이즈가 더 커지면 입출고 비용이 더 비싸지기 때문에 정확히 입력을 해야겠죠. 모험전 상품 경우는 옵션별로 대표 이미지를 명확하게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 사진과 같이 색상이 빨간색 제품이라면 대표 이미지에 빨간색에 해당하는 제품이 더 부각될 수 있도록 이미지를 등록해 주시는 게 좋고요. 포장 또한 사이즈가 실제 사이즈보다 오버되어 측정이 될 수 있으니까 내 상품에 딱 맞게 포장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입고 제품은 10개를 등록해서 잡았는데 실수로 11개를 입고하면 초과 입고로
회송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도 정확하게 세셔가지고 입고를 진행해 주셔야 되고요. 아주 다행히도 입력한 개수보다 조금 덜 입고되는 거에 대해서는 입고를 받아주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브랜드 상품에는 위 크록스 사진처럼 브랜드 상품 고유 바코드가 존재합니다. 아까 이중 바코드가 있으면 회송 사유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 사진처럼 비닐에 있는 상품 바코드에 쿠팡 바코드를 부착해 주시고 내부 상품 택에 있는 바코드는 검수할 때 보이지 않도록 뒤집어 주거나 또는 신발 안쪽에 넣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나이키, 아디다스 신발 같은 경우는 신발 박스와 하나의 제품으로 보기 때문에 반품 시에 박스 훼손에 대한 우려를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런 부분들을 피하고자 비닐 포장이나 박스 포장을 한 번 더 해주는 거였고요. 마찬가지로 상품 바코드랑 쿠팡 바코드가 동시에 보이지 않게 상품 바코드는 가리고 쿠팡 바코드를 부착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나 반품을 받았는데 박스가 파손되었거나 신발만 온 경우 어떻게 다시 팔아야 하나요? 하시는 분들은 나이키 매장이나 멀티샵 이런 매장들을 가시면 여유분을 얻으실 수가 있고 또는 번개장터, 중고나라, 당근마켓으로도 중고로 구매하실 수도 있고요. 또한 추가로 네이버 카페에 나이키 매니아나 오파드라는 리셀 커뮤니티가 있어요. 그 리셀 커뮤니티에서도 직접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요즘은 1688 같은 도매 사이트에서 나이키, 아디다스 신발 박스를 구매해서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해외에서 대량으로 구매해서 대체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로켓크로스 입고 영상은 모두 마무리가 되었고요. 오늘 내용 토대로 로켓크로스를 꼭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쿠팡에서 로켓크로스는 기본 옵션이 아니고 필수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그 정도로 크로스가 현재 많이 보편화가 됐고 소비자들도 항상 더 빠른 배송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니즈에 충족을 시켜줄 수 있어야 더 높은 매출로 이어갈 수가 있겠죠. 아직까지 쿠팡 로켓크로스를 안 해보신 분들은 소량이라도 꼭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은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